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5월 3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테라 루나 쇼크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여전했지만 그 강도는 약해지면서 전주에 비해 변동성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82만 6천원, 최저 24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5.3%였습니다. 5월 14일 종가 273만 3천원에서 5월 21일 종가 255만 2천원으로 한 주간 6.6%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3만 150원, 최저 2만 5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0.6%였습니다. 5월 14일 종가 28,100원에서 5월 21일 종가 26,350원으로 한 주간 6.2%가 내렸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40원, 최저 약 33.5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9.3%였습니다. 가격은 5월 14일 종가 41.57원에서 5월 21일 종가 38.8원으로 한 주간 6.7%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소폭 감소한 반면 레이브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5월 15일 오전 9시 1.09페타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1.04페타로 일주일 만에 4.6%가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15일 오전 9시 22.86테라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22.12테라로 3.2%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15일 오전 9시 2.29테라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2.76테라로 20.8%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가 소폭 하락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네트워크 해시가 크게 상승한 레이브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4.98페타, 최저 난이도는 13.88페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입니다. 5월 15일 오전 9시 기준 14.42페타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14.56페타로 1%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14.83테라, 최저 293.97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7.1%였습니다. 5월 15일 오전 9시 304.83테라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292.22테라로 4.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6,231, 최저 32,278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3.2%였습니다. 5월 15일 오전 9시 36,230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39,862로 10%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15일 오전 9시 0.0109개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0.0107개로 1.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15일 오전 9시 0.6353개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0.6601개로 한 주 동안 3.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브는 같은 기간 5월 15일 오전 9시 1387.8759개에서 5월 22일 오전 9시 1261.6468개로 한 주간 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채산성 순위는 전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위는 이더리움 톤 듀얼 채굴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이더리움, 코르텍스, 레이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1일 채산성은 전주에 비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가상화폐 시장의 겨울 진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겨울 진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는 지금의 이용자 채택 수준과 개발 활동 증가를 감안했을 때는 가상화폐 겨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테라 루나 쇼크의 중심에선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루나 2.0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드포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만들고 10억 개의 새로운 루나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투표를 밀어붙인 강 대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중국 채굴 업계가 당국의 감시를 피해 채굴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캠브리지 대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해시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1%이며 전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며 3위는 카자흐스탄, 4위는 캐나다, 러시아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의 채굴 전면 금지 조치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중국 채굴 업계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채굴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빠르면 2026년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위원은 아일랜드 국립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네타 위원은 내년 말까지 디지털 유로의 시험 단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사업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시험은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각국의 재무장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5월 3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주째 채굴과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만큼은 좋은 소식들만 전할 수 있는 리뷰 시간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